요즘 이상하게 뭐든 잘 안 풀린다고 느끼시나요?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하던 일도 막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괜히 나만 운이 떨어진 것 같아 답답해지는 시기. 저도 50 중반에 똑같이 겪었습니다. 50 중반을 넘기면서 유난히 그런 시기가 있었죠. 괜히 운이 나빠진 건가 싶어서 혼자 한숨 쉬던 날들이요.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던 과정이었어요. 모든 게 막혀 있을 때 사실은 인생이 스스로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낡은 걸 내려놓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는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 나이엔 다 이런 시기가 옵니다. 관계도, 일도, 건강도 흔들리는 순간들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인생이 다시 풀리기 시작해요. 막혔던 물길이 뚫리듯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지금 혹시 힘드신 분들께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대우는 기다리기만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 준비가 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모든 게 멈춘 듯 할 때 대우는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작년 가을 동네에서 알게 된 63세 정미숙 씨 이야기예요. 그분은 30년 넘게 작은 가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단골도 많고 동네에서 꽤 알려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직원도 갑자기 그만뒀고요.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미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아무것도 안 풀려요. 하는 일마다 막히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TV를 켜도 보이지 않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좀 쉬어 같은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됐습니다. 이게 끝인가 싶은 생각만 자꾸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마음 알 것 같았어요. 저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고 내 인생 이제 다 끝난 건가 싶은 그 두려움요. 우리 나이엔 그런 순간이 한 번쯤은 오는 것 같아요. 미숙 씨 같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나이엔 특히요. 오랫동안 익숙하게 살아온 패턴이 갑자기 무너지면 본능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 중 하나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멈춤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항상 움직여야 하고 뭔가 해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일이 막히거나 관계가 끊기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며 스스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실패가 아니에요. 인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50 넘어서 지금까지 달려온 방식 그대로 가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다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를 잠시 멈춰 세워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모든 게 막혀 있다고 느끼는 이 시간입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5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인생의 큰 전환기를 겪은 사람들 중 80% 이상이 전환 직전 6개월에서 1년간 정체기를 경험했습니다. 일이 막히고 관계가 줄어들고 의욕이 사라지는 시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정체기를 지나고 나서
대부분 그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걸 인생의 정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전에 해가 떠올라 정오에 이르면 빛이 가장 밝지만 동시에 그림자도 가장 진하게 드리워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50을 넘어서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가장 단단해 보이지만 동시에 그 아래 숨겨뒀던 불안과 공허도 함께 올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멈춤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나무가 겨울에 잎을 떨구고 조용히 서 있는 것처럼요. 봄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정체기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정리의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실천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정말 지금 내게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요. 미숙 씨는 그 시기에 가게 운영을 돌아봤습니다. 30년간 같은 방식으로 해왔던 걸요. 단골 손님 챙기는 것도, 재료 고르는 것도, 직원 관리도 전부 예전 방식 그대로였어요. 이게 익숙해서 편했는데 이제는 나도 지치고 사람들도 지친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를 시도했어요. 메뉴를 줄였습니다. 예전엔 손님이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잘하는 것 몇 가지만 남겼어요. 직원도 새로 뽑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이러다 더 안 되면 어쩌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메뉴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집중이 됐어요. 음식 맛도 더 좋아졌고요. 두 번째로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꼭 연락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숙 씨는 그동안 의무적으로 만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 동네 모임, 친척 모임까지요. 다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안 가면 섭섭해 할까 봐요. 그런데 가고 나면 늘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거리를 뒀어요. 연락이 오면 정중하게 요즘 좀 몸이 안 좋아서 하고 빠졌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빈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 중 한 분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분과는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편했습니다. 아, 이런 관계도 있구나 싶었어요. 세 번째로 매일 아침 작은 감사를 적어보세요. 노트 한 권 준비해서 일어나자마자 3가지만 적는 거예요. 어제 푹 잤다. 창밖에 햇살이 좋다. 커피 맛이 괜찮다.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요. 미숙 씨도 처음엔 이게 뭐가 도움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손님 없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부터 들었는데 감사 노트를 쓰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래, 오늘도 가게 문 열 수 있는 게 어디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게 쌓이니까 하루의 무게가 달라졌어요. 넉 달쯤 지났을 때 미숙 씨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다시 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북적이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정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분들과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어요. 여기 요즘 참 편안해 보여요. 한 단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 씨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 내가 이걸 기다렸구나 싶었습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게 막혀 있을 때 그건 인생이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에 꼭 함께 찾아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고 오래된 인연이 끊어지는 일들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관계가 끊어지는 시기, 인생이 다시 열립니다. 58세 윤정희 씨는 친구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직장 동료, 동네 이웃까지 손꼽으면 수십 명이 넘었어요. 주말마다 약속이 잡혔고 명절엔 선물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정희 씨를 부러워했어요. 넌 참 인복이 많아 하고요. 그런데 50 후반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던 친구들이 뜸해졌어요. 단톡방도 조용해졌고 약속 잡자는 말도 줄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바쁘나 보다 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정희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우리 언제 만나?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어요.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 그러다 어느 날 단톡방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친한 친구 몇 명이 따로 모임을 만들었는데 정희 씨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우연히 SNS를 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만 빠진 거지?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가 어디서 실수했나? 이틀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예전처럼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 그 말을 듣고 나서 정희 씨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건 우리 나이엔 특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평생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가족 챙기고 친구 만나고 동료 신경 쓰느라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관계가 무너지면 나는 이제 혼자인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50을 넘어서면 관계의 지형도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예전엔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돼 있었다면 이제는 적은 사람과 깊게 연결되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이제는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관계를 끊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누가 떠나면 내 탓인 것 같고 연락이 뜸해지면 내가 부족한 것 같았죠. 하지만 관계도 인생처럼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봄처럼 짧고 어떤 관계는 여름처럼 뜨겁고 어떤 관계는 가을처럼 차분하게 이어지다가 겨울이 오면 자연스럽게 끝이 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의 흐름일 뿐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중년 여성의 관계 변화를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50대 이후 여성들의 인간관계는 평균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어요. 수가 줄었는데 만족도가 올라간 거죠. 왜 그럴까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요.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스는 이걸 사회정서 선택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미래의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만 에너지를 쏟게 돼요. 이건 본능이에요. 인생이 우리에게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사람들하고만 지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50 이후에 관계가 정리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어요. 떠나는 사람은 보내주고 남은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운을 맞이할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억지로 연락하고 미안해하고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관계는 양쪽이 원할 때만 유지됩니다. 한쪽이 애쓴다고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희 씨도 처음엔 친구들에게 계속 연락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어? 하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정희 씨는 연락을 멈췄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라는 마음으로요. 처음엔 허전했어요. 주말에 약속이 없으니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그 시간이 오히려 편했어요. 누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쉴 수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남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정희 씨에게는 두세 명의 친구가 남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한 번 만나면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때? 힘든 일 없어? 그런 질문에 예전엔 괜찮아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 그러면 친구들은 가만히 들어줬어요.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세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거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사실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희 씨는 주말 오후에 혼자 공원을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이랑 오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몇 번 가다 보니까 혼자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책 읽는 분, 천천히 걷는 분, 그냥 하늘 보는 분들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몇 분과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날씨 좋죠? 여기 자주 오세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때론 1시간씩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난 한 분이 말했어요.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 만나느라 정신없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저도요. 이제야 편해졌어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관계를 잃은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정희 씨는 옛날 친구들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SNS에서 친구들 소식을 봐도 잘 지내네 하고 가볍게 넘어갔어요. 미안하거나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보내고 남은 사람과 깊어지는 시간. 그게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관계가 끊어지는 건 상실이 아닙니다. 인생이 지형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고 남은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어 보세요. 그 속에서 진짜 인연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에 관계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몸도 함께 변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기운이 없거나 예전 같지 않을 때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세 번째,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62세 김영란 씨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크게 아픈 적도 없고 병원도 거의 안 갔어요. 나는 튼튼하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작년 봄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저녁이면 걷기도 힘들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디스크가 조금 나왔으니 무리하지 말고 운동 좀 하라고 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렸지만 영란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제 늙은 건가?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영란 씨는 그동안 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몸이 피곤해도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서 버텼죠. 그런데 이젠 버티는 게 안 됐어요.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가 아팠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란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영란 씨는 울컥했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영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이제 늙는구나. 앞으로 더 안 좋아질 텐데 하고요. 그런데 사실 몸이 아픈 건 벌이 아니에요. 몸이 우리에게 이제 좀 쉬어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몸을 혹사하며 살았어요. 쉬는 게 게으른 거고 아픈 걸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몸이 신호를 보내도 무시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그렇게 버티다 보면 몸은 더 강하게 신호를 보내요. 아프게 만들어서라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가 사실은 인생을 다시 설계할 기회예요. 지금까지 달려온 방식을 멈추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느려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50대 이상 성인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만성 통증이나 질병을 겪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아프기 전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일, 돈, 성취가 중요했는데 아프고 나니 가족, 휴식, 내 마음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고통은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아픔 자체는 힘들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놓쳤던 것들을 발견해요. 소중한 사람, 작은 기쁨, 조용한 시간들이요. 그래서 아픔은 끝이 아니라 인생을 재조정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잘 쉬지 못해요. 이것만 끝내고 저것만 하고 하다가 더 아파집니다. 영란 씨도 처음엔 계속 버텼어요. 허리가 아파도 집안일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악화됐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좀 쉬어. 내가 할게. 영란 씨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당신이 쉴 때야. 그 말을 듣고 나서 영란 씨는 비로소 손을 놓았어요.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했어요. 남편이 제대로 할까? 집이 엉망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도 나름 잘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영란 씨는 깨달았어요. 내가 꼭 다 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두 번째로 작은 회복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그러니 조금씩 움직여야 해요. 영란 씨는 의사가 권한 대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요. 처음엔 허리가 뻐근해서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영란 씨는 스트레칭을 하다가 허리를 구부렸는데 아프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아지고 있구나. 그날 이후로 스트레칭이 기다려졌어요.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세 번째로 아픔을 통해 배운 걸 삶에 적용해 보세요. 영란 씨는 아프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걸 혼자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회복된 후에도 예전처럼 모든 걸 다 하지 않았어요. 집안일은 남편과 나눠 했고 자식들이 찾아오면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이제는 천천히 살려고. 그리고 매일 오후에 30분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만요. 빨리 걷지 않았어요. 천천히 주변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요. 그렇게 걷다 보면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석 달쯤 지났을 때 영란 씨는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몸도 좋아졌지만 마음이 더 좋아졌어요. 예전엔 뭔가 늘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해도 돼 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영란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픔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구나 싶었어요. 아픔은 끝이 아니라 다르게 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듣고 나니 인생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몸이 아프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인생이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쉬고 회복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세요.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그런데요, 몸이 아픈 건 못지않게 힘든 게 또 있어요. 바로 마음이 허무해지는 순간들이에요. 아무 의욕도 없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네 번째 이야기로 이어갈게요. 그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버텼을까? 아프면 쉬면 되는 건데, 관계가 힘들면 거리를 두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붙잡으려 했을까요?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우리는 멈추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강제로 멈춰 세웠던 겁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요. 그게 바로 대운이 오기 전 꼭 필요한 정리 시간이었어요. 네 번째, 하루하루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려 합니다. 59세 박경숙 씨는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돕고 동네 행사 때마다 앞장섰어요. 사람들은 경숙 씨를 우리 동네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경숙 씨도 그 일이 좋았어요. 보람 있고 의미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여름 갑자기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복지관에 가기 싫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귀찮았습니다. 나 왜 이러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억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도 마음이 없었어요. 웃고 있지만 속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사람들도 눈치챘어요. 경숙 씨,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요. 경숙 씨는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책을 펴도 한 줄도 안 읽혔어요.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경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게 허무했으니까요. 나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 말을 하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허무함은 우리 나이엔 자주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요. 내가 왜 이걸 했지? 이게 무슨 소용이지? 그런 생각이 들면 모든 게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이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찾기 전에 공백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더 이상 나를 채워주지 못할 때 인생은 우리를 잠시 멈춰 세워요. 이제는 다른 의미를 찾아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자식 위해, 가족 위해, 남 위해. 그게 보람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뭐지? 하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자식은 다 컸고 가족도 제 삶을 살고 이제 나만 남았을 때요. 그 순간이 바로 허무함이 찾아오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허무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중년 이후 무기력과 회복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50대 이후 성인 중 40% 이상이 의미의 공백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목표가 무의미해지고 새로운 목표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요. 그런데 이 시기를 잘 보낸 사람들은 이후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짜 성장은 혼란 속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할 때는 성장이 없어요. 혼란스럽고 허무하고 방향을 잃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혼란이 불편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허무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중요해요. 조급하게 뭔가 찾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허무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억지로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이것저것 시작하면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경숙 씨도 처음엔 그랬어요. 봉사활동 외에 다른 걸 찾아봤습니다. 운동도 해보고 취미 활동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뭘 해도 마음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봉사도 잠시 쉬고 약속도 줄이고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큰 의미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기분 좋은 것들이요. 경숙 씨는 어느 날 오후 창밖을 보다가 햇살이 예쁘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 이렇게 예뻤구나. 그동안 바빠서 몰랐던 건데 가만히 보니 정말 예뻤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숙 씨는 매일 오후 창가에 앉아서 햇살을 쬐기 시작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빛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간을 안 가졌을까? 세 번째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남이 시켜서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요. 경숙 씨는 한 달 넘게 그냥 쉬면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뭐가 좋지? 뭘 할 때 행복하지?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다는 거요.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는데 어른이 되면서 한 번도 안 그려봤습니다.
그림이라도 그려볼까? 경숙 씨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샀어요. 연필 몇 자루랑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그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도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창밖 풍경을 그리고 꽃병을 그리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렸어요.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는 동안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경숙 씨는 스케치북 한 권을 다 채웠어요. 그림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잘 그린 건 아니지만 내가 그린 거니까 의미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던 게 이거였구나. 남을 위한 보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쁨이요. 경숙 씨는 봉사활동을 완전히 그만두진 않았어요. 다만 횟수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요즘 뭐 해? 그림 그려요. 그림? 갑자기? 네, 하고 싶어서. 그 대답을 하면서 경숙 씨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생긴 거니까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허무함 끝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무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찾기 전에 공백입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천천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서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깨닫게 돼요. 대우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온다는 거요. 그 준비가 뭔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5번째, 대우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온다. 63세 최은희 씨는 평생 운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어요. 사업도 해봤지만 잘 안 됐고 자식들도 기대만큼 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팔자가 이런가 봐 하며 체념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은희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평생 운탓만 하고 살았을까?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든 생각이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였어요. 표정도 눈빛도 다 무거웠습니다. 나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은희 씨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예전엔 귀찮아서 대충 열었는데 이제는 양쪽 다 제대로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말을 줄였어요. 왜 이래, 짜증나, 힘들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자꾸 올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참다 보니까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운을 외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주는 거, 타고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운이 없어 하면서 포기하게 돼요. 하지만 운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나이엔 특히 운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이 와, 이제 다 끝났어 하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운이 안 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요. 운이 오려고 해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준비라는 게 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정리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여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운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중년 이후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운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습관이었어요.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좋은 일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감사하니까 운이 좋아진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기회를 알아보게 만든 거예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낙관주의는 학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늘리는 연습을 하면 뇌가 서서히 바뀝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운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기회가 보이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기회가 와도 못 봐요. 그래서 운을 맞이하는 준비는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는 거예요. 처음엔 뭘 감사해? 싶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밥 잘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아프지 않았다. 이런 거요. 은희 씨도 처음엔 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3가지를 채우다 보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감사할 일들이요. 한 달쯤 지나자 은희 씨는 하루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안 좋은 일만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좋은 일도 보였어요. 오늘 버스가 바로 왔다. 마트에서 좋아하는 과일이 할인했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니까 하루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안 돼를 해볼게로, 힘들어를 괜찮아로요. 은희 씨는 혼자 있을 때 자꾸 불평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안 풀려? 다 싫어. 그럴 때마다 의식적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할 수 있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자꾸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신기한 건 말을 바꾸니까 행동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안 돼 하고 포기했는데 해볼게 하니까 실제로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 될 때가 많았습니다. 되네. 그 경험이 쌓이니까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세 번째로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괜찮아요. 은희 씨는 평생 같은 길로 다녔습니다. 집에서 마트까지, 집에서 병원까지 늘 똑같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길로 가봤습니다. 조금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새로운 풍경이 보였어요. 작은 공원도 있었고 예쁜 꽃집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은희 씨는 가끔 다른 길로 다녔어요. 새로운 가게도 들어가 보고 처음 보는 메뉴도 주문해 봤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를 시도하다 보니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똑같던 하루가 조금씩 다채로워졌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은희 씨에게 작은 기회가 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전에는 나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뭘 해야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번 해볼까? 신청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말벗이 되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 가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르신들도 좋아하셨고 은희 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말했습니다. 은희 씨, 표정이 참 밝아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희 씨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나는 운이 없어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은희 씨는 거울을 봤어요.
몇 달 전과 달라진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도 달라졌어요. 내가 이렇게 웃고 있었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대우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걸요. 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맞이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작은 변화를 시도할 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우는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때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게 멈춘 것 같을 때, 관계가 끊어질 때, 몸이 아플 때, 허무할 때, 그리고 운이 없다고 느낄 때요. 그 순간들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는 거요.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대운이 오기 전엔 항상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정리를 하는 시간이요. 낡은 걸 내려놓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 시간이 힘들지만 그걸 견디는 게 바로 대운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우리 나이엔 다 이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힘드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천천히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세요. 마음을 정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대우는 기다리기만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그 준비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진짜 당신을 위한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성장하는 시니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